안녕하세요. 셀시어스 홀딩스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중에서 특히 재무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FO죠. 제러드 렌젯의 발표 내용에만 좀 집중해서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되는지, 또 수익성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얘들이랑 통합은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CFO가 직접 밝힌 숫자와 전망, 그 해석이 중요하겠죠. 저희가 그 핵심을 딱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CFO 발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제러드 렌젯 CFO의 그 준비된 발언, 영어로는 이제 prepared remarks라고 하죠. 여기에만 딱 한정해서 볼 겁니다. 그래야 이 3분기 재무 결과에 대한 그의 시각, 또 앞으로의 방향성, 특히 재무적인 관점에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CEO 발언이나 질의응답은 이번엔 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숫자 매출부터 시작해야겠죠. 3분기 연결 매출이 약 7억 2,500만 달러. 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3% 증가했어요. 173%? 이건 정말 엄청난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173% 성장, 그 자체도 대단한데 중요한 건 이걸 브랜드별로 좀 쪼개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력인 셀시어스 브랜드를 보면요. 회사 보고로 매출은 44% 늘었어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실제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사간 데이터, 그러니까 미국 스캐너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은 13%였다는 거죠. 44%랑 13%요? 차이가 생각보다 꽤 큰데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재고 차이라고 하기엔 좀... 맞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CFO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작년 3분기에는 그 주요 유통사들하고 재고 최적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진 거. 또 올해 프로모션 활동이 좀 더 많았던 거. 해외 시장 확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스캐너 데이터랑 보고 매출 간의 차이는요. 단순히 이런 요인 말고도 회사가 단기 매출을 늘리려고 프로모션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니면 신규 유통 채널에 처음 물건 넣는 셀이니 실제 소비자 판매인 세일스루보다 얼마나 앞서가는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의 질을 볼 때 이 격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가 높다고 막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다른 브랜드는 어땠어요? 특히 알라니 뉴, 성과가 엄청났다고 하던데요. 네, 알라니뉴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출이 99% 증가해서 거의 2배가 된 거죠. 특히 그 위치스프로 같은 한정판 제품 있잖아요. LTO. 이게 역대급으로 팔린 게 크게 기여했고요. 또 기존 핵심 제품들도 꾸준히 유기적으로 성장해 준 것도 힘이 됐습니다. 한정판 제품 성공이 크네요. 근데 혹시 이런 LTO 성공에 너무 의존하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불안한 요소는 아닐까요? CFO가 언급한 건 없었나요? CFO도 LTO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핵심 제품들의 유기적 성장 역시 중요하다고 같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LTO는 브랜드 알리고 신규 고객 끄는 데는 좋은데 결국은 꾸준히 팔리는 핵심 제품 라인업 성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알라니뉴가 계속 잘 풀려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LTO 흥행이랑 핵심 제품의 꾸준한 성장이 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인수한 락스타 에너지는 어땠나요? 8월 말에 인수했으니까 3분기에는 한 달 정도만 반영됐겠네요? 네, 락스타 에너지는 인수 끝나고 첫 달, 그러니까 9월 한 달 동안 약 1,100만 달러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GAPP라고 하죠. 미국 회계 기준. 이걸 따라서 약 700만 달러가 기타 수익으로 잡혔는데요. 이걸 합치면 락스타 인수가 3분기 재무제표에 준 전체 영향은 한 1,800만 달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좀 특이한 회계 처리는 4분기까지 이어지다가 2026년부터는 정상적인 매출로 잡힐 거라고 하네요. 아, 새로 인수한 브랜드 초반에는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할 수 있군요. 어쨌든 연간 누계로 보면 전체적인 성장세는 여전히 강한 거죠. 그럼요. 2025년 첫 9개월 누적 연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7억 7천만 달러가 증가한 거고요.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알라니 뉴가 끌고 갔고 기존 셀시어스 브랜드 자체도 12% 성장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 엄청난 매출 성장이 결국 이익으로 얼마나 잘 연결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매출 총이익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3분기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죠. 이게 51.3%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이 46%였으니까 와, 5%포인트 넘게 개선된 거죠. 50% 넘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51.3%, 진짜 높네요. 뭐가 이렇게 마진을 끌어올렸을까요? 와, 좋은 요인이 많네요. 근데 당연히 마진을 좀 깎아먹는 요인도 있었겠죠. 물론이죠. 대표적으로는 그 수입 관세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알라니 뉴랑 락스타 에너지가 기존 셀시어스보다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전체 평균 마진율을 일부 좀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 더 커서 9개월 누적으로 봐도 매출 총이익률은 51.6%로 작년 50.2%보다 좋아졌어요. 락스타 에너지 마진이 낮은 건 좀 아쉬운데 이건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수 초기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바로 그 부분을 CFO도 깍 짚어서 얘기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락스타 에너지의 원자재 소싱이나 생산 과정을 셀시어스 시스템과 통합하면서 마진을 개선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예전에 알라니 뉴 인수했을 때도 비슷한 통합 과정을 거쳐서 효율성을 높였던 경험이 있으니까 락스타에서도 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자체 공장보다는 주로 외부 위탁 생산을 쓰는 셀시어스 방식에 락스타를 맞춰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용 쪽 다른 항목들도 좀 보죠.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겠죠. 네,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매출액 대비 한 20% 수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높이고 시장 점유율 가져오려면 꼭 필요한 투자죠. 근데 비용 항목 중에 엄청 큰 금액이 있던데요. 유통 계약 종료 비용이 2억 4,700만 달러나 나왔다고요. 이건 뭔가요, 갑자기? 네, 그 금액이 워낙 커서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알라니 뉴 유통망을 기존에 있던 독립 유통사들에서 펩시코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요. 기존 유통사들하고 계약을 끝내야 하잖아요. 그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2억 4,700만 달러면 거의 분기 매출의 3분의 1인데 엄청나네요. 이 부담을 셀시어스가 다 지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계약 종료 비용은요. 펩시코하고 맺은 장기 유통계약 조건에 따라서 전액 펩시코 쪽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딱 찍히는데 계약 기준이죠. 실제 셀시어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현금 흐름 면에서는 중립적인 캐슈 뉴트럴 거래인 거죠. 아, 펩시코가 그 큰 돈을 다 내준다고요? 셀시어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조건이네요. 근데 그럼 펩시코한테 받은 이 지원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돼요? 그냥 공짜 수익? 그렇지는 않고요. 회계적으로는 조금 복잡한데 펩시코한테 받은 지원금은 일단 대차대조표에 이연 수익이랑 비슷한 부채 항목으로 기록을 해둬요. 그리고 앞으로 펩시코랑 유통계약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뭐 계약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의 10분의 1씩을 매출에서 까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식으로 조금씩 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금 부담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보고되는 수익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예요. 걸쳐서 펩시코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비용으로 녹여내는 방식이군요. 겉으로 보이는 거랑 좀 다르네요. 그럼 일반 관리비는 어때요? 회사가 커지면서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일반 및 관리 비용, G&A라고 하죠. 이거는 인수 관련 일회성 비용을 빼면 매출액 대비 약 6%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9%였거든요. 상당히 낮아진 건데 이거는 회사가 계속 크면서도 내부적으로 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통제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매출 초금 이익률도 50% 넘게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고 판매 관리비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물론 마케팅 투자나 인수 통합 관련 비용은 계속 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림이 괜찮네요. 그럼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금고 사정은 좀 어떤가요? 재무 건전성 쪽에서도 좋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바로 뒤에 회사가 가진 현금으로 부채 2억 달러를 갚았어요. 그래서 총 부채 규모가 약 7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부채 줄인 거 말고 또 다른 조치도 있었나요? 뭐 이자 부담을 낮춘다거나 하는? 네, 아주 중요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 기간 대출, 뭐 일종의 장기 기업 대출이죠. 이거 이자율을 0.75%포인트 낮추는 재융자, 리파이낸싱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2026년부터는 1년에 약 2천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걸로 예상돼요. 이렇게 아낀 돈은 앞으로 브랜드 성장 투자나 뭐 추가 M&A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통합 작업에 쓸 수 있는 귀중한 실탄이 되는 거죠. 재무적으로 좀 숨통이 트였다,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채도 줄이고 이자 부담도 낮추고 재무 관리에 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그럼 CFO가 밝힌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는 뭐였나요? CFO는 단기 우선순위가 묘라크다고 딱 강조했어요. 첫째, 모든 브랜드 성장을 위해 계속 투자한다. 둘째, 최근에 인수한 알라니 뉴랑 락스타 에너지에서 시너지를 뽑아낸다. 셋째, 부채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자본 배분을 신중하게 해서 재무 건정성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그 알라니뉴 펩시코 유통망으로 전환하는 거요. 이게 실제 매출이나 이익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건 언제쯤으로 예상한대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네, 시작일은 12월 1일이 맞아요. 근데 CFO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딱 바뀌는 게 아니고 단계적인 입고 방식, 페이스드 롤아웃으로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펩시코의 그 거대한 유통망 전체에 새로운 알라닌 유제품이 쫙 깔리고 또 각 소매점들이 상품 진열대 쉘프라고 하죠. 이걸 다시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재무 효과, 그러니까 매출 증대 같은 효과는 주로 2026년 1분기에 나타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4분기에는 오히려 전환 관련 초기 비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큰 유통망 전환은 역시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럼 락스타 에너지에 대한 단기 계획은 뭔가요? 마진 개선은 내년 상반기 목표라고 했고. 락스타 에너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브랜드를 좀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팔고 있는 제품 라인업, SKU라고 하죠. 이걸 좀 최적화하고 브랜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좀 명확하게 해서 핵심 소비층하고 관계를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이래요. 일단 좀 흔들리는 브랜드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CFO가 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했나요? 네, 4분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재무 실적에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소위 좀 노이즈가 많은 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 연말 시즌 프로모션 시기나 규모, 지금 진행 중인 알라니 뉴와 락스타 관련 통합 활동들, 그리고 주요 유통사들이 연말에 재고나 현금을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 같은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또 계속되는 운송 비용이나 수입 관세 부담도 4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그 매출 총이익률에 대한 경고가 좀 더 구체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3분기에 기록했던 그 51.3%라는 높은 매출 총이익률은 4분기에는 다소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주된 이유는 연말 프로모션 활동 증가, 알라닌 유통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뭐 일시적인 재고 폐기 비용이나 추가 운송 비용,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관세 부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압박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2026년 1분기에는 마진율이 다시 개선될 걸로 전망했다는 점이요. 비용 쪽에서는 또 어떤 전망이 있었어요? 판매 마케팅 비용 같은 거요.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4분기에 좀 늘어날 걸로 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핏 고 브랜드 캠페인 투자랑 알라니 뉴의 펩시코 유통망 전환 완료를 위한 지원 활동 같은 것 때문에 매출액 대비 한 23%에서 25%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3분기의 20%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치죠.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투자를 좀 늘리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3분기는 정말 기록적인 성장과 50% 넘는 단단한 마진을 보여줬고 동시에 알라니뉴와 락스타 에너지라는 큰 인수를 진행하면서도 재무적으로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외형 성장, 수익성 관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랑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 분기였어요. 물론 알라니 뉴 유통망 전환하고 락스타 에너지 안정화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CFO의 발표는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셀시어스 홀딩스 CFO 제러드 렌젯의 발표를 통해서 2025년 3분기 재무 성과와 회사의 전략 방향을 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짚어보면 기록적인 매출 성장세는 여전했고 50% 이상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관리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동시에 알라니뉴와 락스타 에너지라는 대형 인수를 진행하고 그 통합 과정을 관리하는 복잡한 과제 속에서도 부채를 줄이고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알라닌 뉴의 펩시코 유통망 전환과 락스타 에너지의 브랜드 재정비 및 마진 개선이라는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셀시어스의 성장 스토리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FO가 예고한 4분기의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들을 회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2026년에는 다시 한번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두 개의 큰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통합 비용과 운영상의 복잡성을 감내하면서 장기적으로 약속된 시너지 효과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특히 펩시코라는 거대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알라닌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동시에 락스타 에너지라는 오래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회사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을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